해외 주식 너무 과하게 마케팅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럼 투기 잡아야 된다, 과열되는 거 막아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이 단기적인 것들을 과열됐을 때 막는 장치들을 두는 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이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게 훨씬 더 심각한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은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정말 변수가 너무너무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게 특히나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것보다는 글로벌 매크로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매크로 위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이더리움,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도 작년 4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훨씬 더 매크로 이슈들, 뭐 규제 아니면은 뭐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고 있는지라서 매크로 지수나 매크로 상황들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유의미하게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금융감독원에서 그 증권사들이 해외 신규 주식 그 현금성 마케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서도 보면은 이제 얘기가 갑론을박이 많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많이 보이고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은 이게 해외 주식 투자의 문제인 거냐, 원화 환율에 대한 문제가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원화 약세가 어마어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전망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멈출 거다라는 전망이 있지 않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금융당국은 당연히 그거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게 뭐 국가의 이제 경제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기적인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내용들은 나오고 있어요. 뭐 해외 주식 너무 과하게 마케팅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럼 투기 잡아야 된다, 과열되는 거 막아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이 단기적인 것들을 뭐 주식시장에도 사이드카가 있고 한 것처럼 과열됐을 때 막는 장치들을 두는 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이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게 훨씬 더 심각한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 자체가 마치 이게 문제가 되어서 원화 환율을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요즘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 투자붐이 언제부터 있었고 엔비디아 투자붐이 언제부터 있었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근 1, 2년 사이의 일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AI, 뭐 자율주행, 로보틱스, 블록체인, 뭐 디지털 자산, 이런 부분들은 특정 국가에서 패권을 쥐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언제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단기적으로 갖췄냐? 보면 갖추고 있지 않아요. 기술 기업들은 그 규제 때문에 제약이 너무 많이 됐었고, 심지어 이제 뭐 1, 2년, 2, 3년 전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제약이 많다, 그래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오히려 역차별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의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들이 왜 매력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글로벌 AI의 어마어마한 물결 속에서 미국에서 생겨나고 있는 좋은 섹터의 산업에 한국인들은 투자를 하지 말자, 익스포저를 줄이자 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같이 가난해지자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 비판이 핵심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재산은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글로벌 자산, 혹은 저런 그 규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밸런스 있게 어떠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들에서 이제 갑자기 저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강력하게 국가의 경제 장벽이 허물어지고 되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자산들, 글로벌리 바로 통용될 수 있는 자산들에 대한 접근성은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RWA가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한다면 이거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이미 미국에서는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은 국제 송금에 대한 게 훨씬 빨라지고 간단해질 거고, 그러면 송금을 결제용으로만 쓸 거냐, 투자용으로 당연히 쓰겠죠. 그래서 더 세금이 유리한 곳들, 혹은 투자에 유리한 곳들, 매력적인 자산이 있는 쪽으로 자금은 더 빨리 흘러 들어갈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비트코인 익스포저 같은 것들이 있는지, 혹은 다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는지, 훨씬 더 범글로벌한 자산 형태를 갖춘
자산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이 충분히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요즘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US 달러가 글로벌리 훨씬 더 가치를 가졌었던 거는 미국이 쓰는 주요 기축통화다라는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어느 국가에서 가더라도 그게 통용되고 쓰기가 쉽다라는 용이성이 굉장히 크게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이더리움 그리고 XRP 등등에 있는 메이저 디지털 자산들은 그러한 태생적인 성격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에 대한 익스포저를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가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어떤 통화 관점, 기존에 있는 어떤 나라의 주식에 주로 투자를 해야 되냐, 혹은 기존의 틀 내에서의 금융 자산들만 보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겠지만 상대적인 자산 매력도는 계속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자산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RWA,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금융협력, AI로 인해서 더 열리게 되는 장벽들 등등을 감안했을 때 금융의 국제화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그거는 주어진 명제하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똑똑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부를 가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좀 안타깝게 보고 있고, 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무슨 새로운 디지털 흥선 대원군 정책이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비판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